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됐을 텐데 의지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못한 제 책임이겠죠. 공부에 실패했을 때 이 문장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설명은 간단합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공부의 실패를 이렇게 쉽게 이지라는 말로 정리하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은 정답을 말씀드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의심하지 않게 된 이 설명 방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굳어졌는지 차분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공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집중을 못했습니다. 의지가 약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마치 공통된 결론처럼 사용됩니다. 시험을 망친 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이 생각은 점점 확신처럼 굳어집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였을 겁니다. 이 생각은 묘하게도 우리 자신을 설득합니다. 환경을 따질 필요도 없고 방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의 이유가 하나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개인의 성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조 안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교실은 늘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같은 교과서, 같은 시간표, 같은 시험.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때 설명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환경은 같았는데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장 쉽게 묶을 수 있는 말이 의지였습니다.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의지가 강한 사람, 성적이 나쁘면 의지가 부족한 사람. 이 구분은 너무 매끄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인식은 학교 밖에서도 계속 강화됩니다.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방, 졸린 눈을 참고 앉아있던 책상,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텨낸 시간.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었는지, 어떤 방식이 맞았는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었는지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버틴 사람이 결국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공부는 점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겨루는 경기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속도를 늦춰보겠습니다. 의지는 분명 중요합니다. 집중하려는 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는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될까요? 우리는 의지를 그 사람의 성격처럼 말하곤 합니다. 원래 끈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의지가 약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는 변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같은 문제를 보아도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진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변화를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의지를 평가합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나의 능력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활동입니다. 이해 속도, 기억력, 정보 처리 방식, 반복 학습에 대한 반응, 동기 유형. 이 요소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잡함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지라는 단어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 실패했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었는지, 비교와 압박 속에서 숨 돌릴 여유가 있었는지. 이 차이들은 성적 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의지 부족이라는 설명이 채워버립니다. 의지는 아주 편리한 설명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태도 문제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방식이 맞았는지, 조건이 충분했는지, 회복이 가능했는지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이 실패는 정말 노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방식이 맞지 않았던 걸까요? 혹은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의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지를 마지막에 놓습니다. 의지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의지를 요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이 속도가 지속 가능한지, 실패 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이 질문 없이 의지만 강조되는 순간 공부는 개인의 결함이 됩니다. 공부를 의지로만 설명하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방식이어야 했을까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포기는 정말 포기였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구조에서 잠시 벗어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준은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패를 의지로 설명하기 전에 다른 설명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공부는 더 이상 의지의 재판대에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의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의 이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가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 속에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의지를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 말고도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되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공부를 버티는 일로만 배우게 되었을까요? 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 자체가 다시 생각해 볼 충분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